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치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도 상담을 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작년에 너무 많이 고생했기 때문에 올해는 시간에 대한 보상이 있는 한 해가 될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올해는 잘 종목을 버리지 말고 꼭 들고 있는 전략을 쓰는 게 낫고요. 신규 편입하시는 분들은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을 우리가 보는 게 낫고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17년 동안에 우리가 시장을 보게 되면 거래소 코스닥의 수익률을 봤을 때는 거래소가 훨씬 더 좋았어요. 12년 정도 상승을 했고 5년 정도 하락했고 코스닥은 8번이 상승하고 9번이 하락했거든요. 그만큼 코스닥은 우리가 매매하기가 되게 어렵다라는 통계의 자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주구장창 개인들만 거의 20여 년 동안에 개인들만 사줬던 게 코스닥 시장이라고 보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향상될 때마다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고 사이클은 3년 주기로 돌아가는 사이클이 올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여러분들이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저도 많은 보탬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 잘 제가 얘기하는 코멘트 잘 판단하시고 적용하신다면 나쁘지 않는 한 해가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2부도 열심히 상담할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고요. 전화는 02-3772-0269-0279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어느 종목이세요? 고맙습니다. 네, 어느 종목? 한명화성이고요. 네. 1,300원에 30%예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냥 조금 내려온 것 같아서 단타를 칠까 하고 좀 샀는데요. 네네. 그래서 잘 밀려요? 모르겠네요. 아, 그래요? 아, 이게 테마로 붙었어갖고 이 종목도 많이 움직였어요. 2차 전지 쪽에 영향을 주고, 원료 쪽, 뭐 이런 쪽으로 강하게 붙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잘 네. 봐야 되는 건, 우리가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단기 매매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사셔서 단기로 매매가 들어갔다 빠졌다 이런 하는 종목이 아니고 단기에 매매하고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 위치가 내가 수익 날 수 있는 위치냐 아니냐라고 판단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최근에 사신 거예요? 네. 아, 이 기술적 반등을 노리신 거죠? 저 그런 거 잘 모르는데 네. 들어가도 될 것 같아서 샀거든요. 아, 이거 계속 가격을 보고 계셨었어요? 네. 아, 그래요? 이 종목은 기술적 반등 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들 얘기할 때 이 고점 대비 네. 얼마를 빠졌냐, 그 다음에 이 추세가 어떠냐라고 볼 때 추세 매매는 우리가 55일선, 61선 두 개를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이 분홍색 선이 밑에 있다 그러면 추세가 깨진 거예요. 거기다 뭐 깨져서 주가가 내려오는 것들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 종목은 급등나기보다는 단기 반등을 노려서 나오는 게 낫고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이 추세 자체가 꺾인 자리에서 매매하면 안 돼요. 시세를 내는 자리 정배열에서 매매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이건 역배열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이게 기술적 패턴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뭐 실적이 어때요, 뭐 앞으로 뭐 전략이 어때요, 뭐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반등 들어오면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아니면 하락하도 밑으로 한번 더 꺾여요. 이 종목 밑으로 떨어지는 확률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1,500원 정도 오면 팔고 종목 교체할게요. 지금 이런 종목보다 대형주 저가에 메리트 있는 종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좀 이런 종목보다는 시가총액 조그만 것보다는 시가총액 큰 쪽 가서 수익을 내는 게 좋고 기술적 반등일 때 매도 의견 드릴게요.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현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요? 네. 많이 올라갈 듯 말 듯 그죠? 힘들죠? 네. 매수가 비중은요? 62,500원에 20%요. 얼마 매수가는 높지는 않네요. 그래도 이게 제약바이오 하나 포트에 포트가 없어가지고 네네. 이제 제일 안 올라간 섹터 중에 네. 제약주 하나 골랐거든요. 네. 그나마 이제 제일 안정적인 걸 추구해가지고 네. 제일 올라가지도 않았고. 네. 그래서 하신 그래가지고 거예요? 네네네. 고른 게 셀트리온 헬스케어인데 네. 이게 제가 노리고 있다가 네. 대당락 끝나고 나서 제가 이걸 산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갑자기 빠지는 게 딱 보니까 공매도가 엄청 나더라고 이게. 네네. 예, 그것 때문에 일단 기다리고 있다가 네. 이제 어차피 길게 볼 거니까 네. 계속 보고 있다가 더 한 사세요. 5만 1,000원? 5만 1,000원? 네. 지금 5만 1,000원을 노리고 있거든요. 네, 더 사세요. 거기서 내려오면. 이거 안 빠질 네, 거예요, 5만, 여기서는. 네, 네, 여기서는 더 안 빠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이게 배당락 있을 때 한 번 더 쇼트기가 나왔었잖아요. 주가가. 네. 그 다음에 한 번 더 밀었잖아요. 공매도로. 쇼커버링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종목을 노리는 게 낫고 하락 끝파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네. 마지막 끝파동에 한 번 더 쇼트지가 나와요. 쇼트라고 하거든요. 이게 심리적인 영향이고 이제 공매도가 강하게 들어왔던 거 쇼커버링이 들어오거든요. 그거를 네. 노리는 게 훨씬 더 좋고 이 가격이라면 이 사이클 주기대로 돌아요. 이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2년 주기로 돌아요. 2년, 3년 차에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에 강하게 들어 올렸었잖아요. 네, 강하게 세게 움직였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2년 주기 2022년, 2003년엔 올해는 조금 더 기술적 반등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런 종목들은 고가 대비 저가, 아까 얘기했지만 고점에서 저점을 빠질 때는 40에서 60% 정도의 쇼트지를 주거든요. 근데 그 가격 밑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원더퍼폼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는 조금 더 사세요. 조금 더 사서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무서워서. 사는 건 저도 같은데 한 5만 1,000원까지 기다리는 게 좀 뭐한 걸까요? 이게 전저점이잖아요. 거기까지 밀리진 네. 않을 거예요. 작년 5월에 밀렸던 전저점인데 이게 추세가 올릴 때면 전저점 깨지 않는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패턴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추세가 바뀔 때는 쇼티지가 나와도 그 전저점을 깨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근데 최근에 지금 양봉 3개 잡았죠? 네. 이 바닥에서 양봉 3개 잡았잖아요. 여기는 네. 한 번 더 쇼티지 음봉 3개, 음봉 4개에다가 한 번 더 양봉 들어오고 그 다음날 한 번 더 밀렸으면 얘는 더 깨질 거예요. 근데 잡고 있잖아요. 지금 잡고 네. 있어요. 이 가격에서 양봉 3개로. 그러니까 이쪽이 1차적인 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레벨업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 빠지면 땡큐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56,000원 깨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네. 위에서 그냥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더 끌고 가서 혹시 6만 원 넘어가면 6만 3천 원 되면 전화 한번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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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돈 많이 버시고요. 네, 새해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파마 콘덴샤 네. 매수가 비중은요? 41,500원에 10%요. 아, 그래요? 최근에 샀어요? 좀 되셨죠? 아니요. 네, 아, 그래요? 이 네. 종목은 그 MLCC 삼성전기하고 이런 콘덴서 관련주는 삼성전기가 먼저 움직여요. 근데 최근에 지금 삼성전기가 좀 움직였잖아요. 삼성전기 영향을 많이 받아요. 이런 종목들은. 삼성전기 보면, 여기 보면 최근에 바닥에서 많이 움직였어요. 이 종목이 바닥에서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그 따라오는 게 사막 콘덴서라든지 PCB라든지 MLCC 이런 관련주들이 움직여요. 그래서 요 최근에 움직이는 건데, 이제는 이제 조금 더 가져가도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굳이 파지 마세요. 네. 네. 사이클 자체가 4만 원 정도 넘어가고 이쪽으로 많이 열려 있어요. 그다음 수급도 많이 네. 개선, 기관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기관이 네. 강하게 최근에 들어왔어요. 몇 거리일 정도에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 바닥 라인에 시그널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가격도 역시 마찬가지고 조정이 끝자락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들고 있다가 45,000원까지 네. 가져가는 거 어떨까요? 45,000원. 네. 거기까지는 보여요. 네, 저는 한 5만 원 정도는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처음에 매수를 했거든요. 많이 빠져서 7만 원대에서. 그래요? 네. 네. 주식을 한 지 근데 오래 너무- 되셨나 봐요. 네, 제가 5만 원, 정도 안 됐어요. 5만 원이 라운드 픽이거든요. 근데 이 45,000원에 꼬리 저항이라고 있어요. 꼬리 부딪히는 네. 저항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45,000원대가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 넘어가면 5만 원은 금방 갈 거예요. 근데 45,000원이 매물이 되게 많아요. 위쪽 매물이 많이 있거든요. 요 라인이거든요. 4만 원, 45,000원 요 라인이라 그래요. 여기가 좀 깊어요. 이쪽이 머리가 이렇게 세거든요. 이쪽 라인이. 그러니까 여기가 매물이 좀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뚫면 추세 전환할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35,000원까지 보시고 거기서 만약에 거래가 강하게 들어온다 그러면 거래는 수급이 변하면 더 사버리면 돼요. 위쪽으로 더 칠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변곡점을 45,000원 잡고 준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때 매도를 할 건지 아니면 추가 매수해서 더 끌고 올라갈 건지를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보는 관점은 45,000원에서 추가 매수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지금 사지 말고. 네. 지금 사지 마는 거는 추세가 바뀌는 걸 확실히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60일 라인이 잡고 있거든요. 돌린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사지 말고 올라가는 거 보고 그다음에 이격도를 벌린 자리에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해됐죠?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네,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호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돈 많이 버시기 바라요. 어느 종목이세요? 감사합니다. 대한전선이고요. 대한전선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2,040원에 30%입니다. 아, 이 종목도 되게 어려. 이것도 추천 받으셨죠? 아니요, 옛날부터 갖고 있었어요. 진짜 오래되셨어요? 예, 예. 아, 이 종목 되게 무겁다 그러거든요. 무거워요. 이 종목은 뭐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뭐 공매도도 많고 쇼티지도 많이 나오고 또 강해요. 또 강하게 들어오고 테마가 형성되면 또 강하게 움직여요. 그다음에 뭐 네옴시티라든지 요거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뭐 두바이 쪽도 뭐 건설 경기 뭐 이런 거 많이 타요 이거. 그다음에 해저 케이블 막 이런 쪽이거든요. 근데 이게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매를 할 때 좀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거가 있고 그러지 못하는 것도 있거든요. 이것도 실적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주가가 되게 어렵게 가요, 이 종목은. 그래서 예,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네. 안 팔고 나왔어요. 예. 예, 그때 저쪽으로 묶여가지고 많이 움직였었어요. 네옴시티 네옴시티요. 쪽으로, 예, 네옴시티로 붙어가지고 2,000원까지 올랐었잖아요. 거기가 매물이라 그래요. 이번에도 한 번 더 올라올 건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굳이 손해보고 팔지 말고 시간을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래요? 예, 시간 좀 걸려요. 이게 2,000원 라인이 되게 중요한 라인이에요. 머리 뿌리거든요. 여기 보면 머리 하나, 머리 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냐면 3,000장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3개 만들어요. 그래서 변곡점을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거든요. 근데 그 사이클 자체가 올라올 땐 빨리 움직여요. 탄력 좋은 거라 이 종목도. 그러니까 굳이 지금 팔지 말고 조금 더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여요. 팔지 마세요. 다른 정보를 교체할 필요도 없겠네요. 굳이 손해보고 나올 이유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손해보고 이걸 손해잖아요. 지금 손해 많이 보고 우리가 시장에 들어가서 수익을 강하게 낼 수 있는 시장의 모습이라면 손절하고 가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종목을 잘 벌고 내가 대응을 잘할 수 있다 그러면 손절하고 가면 되는데 그게 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유리해. 계좌는 죽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이 모기인 거잖아요. 이걸 내가 뭐 팔고 다른 거를 보면서 그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 그러면 종목 손절하면 맞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굳이 이거 손해보고 그 종목 들어가서 또 손해보는 건 나쁜 습관이거든요.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계좌가 줄어들어요. 그러면 또 돈을 가져오고 또 매매를 할 거니까 이런 습관부터 고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굳이 지금 손해보고 파는 게 맞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더 끌고 가는 게 나을 거예요. 1,800원 넘어가면 전화 한번 주시고요. 예, 예. 힘내시고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네이버요. 네이버 사셨어요. 매수가 비중은? 매수가 22만 원이고요. 예. 비중이 28%요. 예, 28%요? 네. 저는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이걸 더 사러 갈까? 아니면 갖고 있으라 그럴까? 아니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보유하고 싶어요. 일단은 저는 더 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유가 된다면. 그래요? 무서워요? 네. 무서울 때가 가장 좋은 거 아닌가요? 우리 시청자 무서우면 다른 사람도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무서우면 팔죠.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반대로. 손해를 부어야 되나, 그러니까 보유를 해야 되나. 우리가 했는데. 어떤 생각을 하면 주식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 이게 군중심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심리라고 그래요. 이 플랫폼 기업들이 뭐 여러 가지 뭐 독과점 이슈와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막 주가가 올랐다 지금 떨어지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뭐 네이버 카카오는 국민 주식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지 안 그래요? 이 커버리지 하는 사람도 되게 많고, 그다음에 뭐 리포트도 되게 좋았었고.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건 공평이에요. 올라가면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는 게 주식이고 사이클이 반영돼요. 그러면 가격이 스토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프라이스 스토리를 만들어요. 그게 저점과 고점을 맞추면서 저점이 높여가면서 우상향하고 또 어느 고래에 대해서 이 사이클 다운 사이클, 업 사이클이 계속 방향이 돼요. 근데 지금은
올해는 제가 감히 볼 때는 업사이클이에요, 얘들. 그러니까 네. 얘 개인들이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극장에 영화 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한 사람이 막 뛰어나가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냐면, 뭐 급한 일이나 보다 그런데 만약에 10명이 막 나가요. 그러면 시청자님 그 극장에서 영화 보다 뛰어나갈 거예요? 안 나갈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나가. 같이 나도 따라가야죠. 이유 없이 그냥 따라가야죠, 그냥. 그죠? 네, 네. 맞잖아요. 아무런 이유도 없어요. 왜 따라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앞에 있는 사람 막 네. 뛰어가니까. 그죠? 네. 지금 막 네. 일반적인 개인 분들은 지금 시장에 반등이 이렇게 들어오니까 버티다 못 버티는데 다른 쪽으로 막 뛰어가려고 그래요. 이게 군중 심리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은 막 사람들이 팔라고 내가 서두에도 물어보겠지만 심리적인 거거든요. 주식은 심리가 네.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심리.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정답이 없는 게 사람들이 반응이 바뀌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시청자님한테 지금 그 얘기를 했어요. 아까도 서두에도 네. 그렇게 얘기했고 팔고 싶으세요라고 네. 했을 때 이거 갖고 네. 있는 분은 다 팔고 싶어 할 거예요. 그때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심리예요. 그렇거든요. 이게 심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더 살아보고 했던 게 여유가 되면 상권 끌고 가면 손에 안 봐요. 이 종목. 제가 볼 때 이 가격이 높지 않기 때문에 25만 원까지는 갖고 있어도 돼요. 아, 제발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뭐 다는 맞히진 않지만 제 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그래도 확률적으로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근데 제 네. 보는 눈에는 네. 굳이 네이버 카카오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다른 종목 막 삼성전자 막 하이닉스 올라간다고 갈 필요 없어요. 이걸 좀 더 아, 시간을 네. 버티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래서 여유가 되시면 지금 사는 건 나쁘진 않아요. 사이클 자체가 옆으로 네. 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업사이클이 네. 되는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금만 더 제가 이게 상담을 길게 하는 이유는 네이버 카카오를 가지고 있는 우리 시청자님이 너무 많아서 제가 그 코멘트를 네. 좀 길게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네, 이제 네, 들어와요. 네. 이제 외국인들 기관들 이제 슬슬 들어와요. 이 기관들 들어오죠. 아. 개인들 네, 외국인은 좀 빠지던데요. 예, 이거 뭐 개인들이 빠지니까 얘들은 언제든지 들어와요. 밑에서 작년 네. 11월 27일부터 사 모으기 시작했어요. 얘들은 외국인들은 사 모으기 시작했고 개인들이 쳐져서 네. 도망가잖아. 이렇게 개인들이 네. 빠지죠. 이게 그래프예요. 네. 이 그래프 보면 이 파란색은 개인이거든요. 베이시스 마이너스로 갔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지쳐서 판다는 얘기인 거고 이 물량을 네. 기관들이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개인이 떠나야 외국인 기관들이 네. 수급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기관들이 바닥에 샀다라고 하는 것들은 올라갈 확률이 네.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수급의 변화가 있을 것 같고 연기금도 최근에 많이 들어와요. 연기금이 네. 산다는 싸다고 느끼거든요. 이 연기금의 특징은 잘 안 사요. 그러니까 사는 바닥에서만 사요. 이 연기금의 특징을 보면 그래 이제 들어왔다는 거는 그래도 올해는 끌고 가겠다는 의미고 뭐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시그널 자체가 들어왔다는 거는 변화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뭐 굳이 올해는 꼭 제가 볼 때 손해 안 보고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아, 저는 네. 그렇게 보여요. 그럼- 그러니까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네. 관점에서 이 자리는 회피할 종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내시고 아. 좀 홀딩해서 의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변화 있으면 또 전화 주시고요. 네, 네,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활짝하게 네. 어깨 피고 딱 알겠죠? 네, 건강하시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어느 종목이세요? 예, 우진 우진 사셔서 매수가 비중은요? 11,600원에 10%인데요. 예. 예.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예, 원자력 대치가 앞으로 좀 비전이 있다 해서 한던데 계속 떨어지네요. 이런 종목은 테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테마가 좋아요. 그 다음에 이슈가 좋아요. 그러면 이게 올라가는 모멘텀인데 떨어져요. 그건 뭐냐면 가격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지금 내가 사는 자리냐, 안 사느냐. 이 차이예요. 좋은 거를 싸게 사는 게 좋아요. 좋은 거를 비싸게 사는 게 좋아요. 예, 낮게 사는 게 좋죠. 그렇죠. 낮게 사고 있는데 낮게 사더라도 가격이 올라갈 때 사는 게 훨씬 좋죠. 예. 그게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얘는 저는 떨어질래요 라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사셨어요. 예. 그 시그널을 뭐냐 이런 건 중심축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가격의 위치를 볼 때 이게 정배열의 스탠스냐 역배열의 스탠스냐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 자리는 역배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좋아요라는 건 다 알거든요. 모멘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주가가 예. 떨어져. 그건 내가 뭔가가 시그널이 안 좋다는 거잖아요. 예. 그죠? 그러면 올라갔을 때 추세를 오르막길이 쭉 올라갈 때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이 종목은 어때요? 그렇죠. 쭉 내리막길이잖아요. 내리막길 때 내려갈 거예요 라고 하는데 우리 시청자님이 사셨어. 그러니까 예. 힘든 거예요. 예. 그죠? 다음에 예. 이제 우리가 볼 때 이걸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멘텀 원전에 대한 정책 모멘텀은 있어요. 근데 주가가 떨어지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 모멘텀을 예. 언제 발휘할지 몰라요. 언제 이 종목에 돈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다음엔 떨어질 때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거 사면 안 돼요. 그 추세를 그러면 지금 네, 매수가까지는 올까요? 올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아하. 시간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종목들은 작년에 많이 움직였어요. 원전 테마들은 다 많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네. 어때요?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종목도 많이 올랐어요. 이 종목도 2,000원짜리가 17,000원 올랐어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사고 나니까. 네, 이렇게 잘 보면 2,000원부터 시작해갖고 엄청 많이 올라온 예. 시대를 줬으니까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예.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많이 올랐으면 많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차익 매물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팔아요. 이게 아무리 좋은 거라도.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치고받고 매수와 매도가 붙으면서 이 추세를 만들어요. 근데 추세는 매도 추세가 더 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래서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손절을 하지 마세요. 아, 그럴까요? 여기도 굳이 손절할 자리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예. 18,000원이 고점이에요. 16,000원이. 그럼 이 종목은 예. 8,000원이 중간가 50% 빠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50% 빠진 손절은 벌써 했어야 돼요. 근데 손절이 지난 상황에서 가격이 50% 빠진 자리는 굳이 팔 필요 없고 반등 때 노려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원 넘어가고 11,000원 사이에 오면 파시면 돼요. 아, 그래요? 예. 네, 네. 그러니까 굳이 팔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다음에 사실 때는 이렇게 한번 예. 보고 얘가 가장 가격이 높았을 때가 언제고 가격이 가장 쌌을 때가 언제고 이렇게 그어놓고 지금 내가 이 네. 정도 샀을 때 수익이 날 확률을 따져보는 거예요. 이건 수익 나는 확률이 어렵구나. 추세도 자꾸 꺾였구나. 내려가는구나. 이걸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한번 보신다면 네. 훨씬 더 우리가 수월하게 되고 사고 난 다음에 분석하지 말고 사기 전에 분석하는 거예요. 예. 선생님도 사고 나서 분석했잖아요. 많이 올랐나 보다 이렇게 분석했잖아요. 다음에는 네. 우리가 사기 전에 한번 보고 살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나아요. 알겠죠? 예, 예, 예. 건강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좀만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건강히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느 종목이세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BNC 미디어 네. 30% 26,900원이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방송에서 사실은 좋다고 그래서 샀는데 너무 높이 산 것 같아요. 그래요. 이제 우리 방송에서 이런 종목 추천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경제방송에서 종목 추천을 다 없애버리고 종목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계속 우리 시청자님이 종목을 보고 판단해서 직접 고기를 낚시를 할 수 있을 건데. 그죠? 이 그림은 이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 차트가 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차트가 이쁘고 정배열이 이렇게 간단한 메커니즘들이 움직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차트 매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실적 좋고 그다음에 엔터주에 돈이 들어왔고 차트가 그 예쁘게 이뻐졌기 때문에 이건 올라갈 확률이 많아요. 이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타이밍이에요. 이 타이밍에 우리가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냐 없냐 이거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봐봐요. 어디 사서 제일 꼭대기 샀잖아요. 그러니까요. 맞잖아요. 너무 그죠? 높은 데서 산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소문난 잔치이기 때문에 방송에서 종목 추천하자면 그 종목 안 가요. 절대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소문난 잔치에는 먹을 게 없다라고 우리 속담에도 있고 하잖아요. 네. 왜 그러면 사람들이 알면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수급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사는 타이밍이 지금 고점이냐 저점이냐 지금 타이밍 샀을 때 지금 손해볼 확률이 있냐 없냐. 손해볼 확률이 있어요. 고점에 샀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소문이 났기 때문에 수급의 변화가 있어서 이 메이저들은 매도를 쳐버려요. 왜 그런 사람들이 흐름을 깨버리는 거기다 매도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고 다음에는 매스컴에서 추천을 하거나 SNS에서 추천을 하게 되면 한 주 정도 사놓고 보세요. 네. 다 사지 말고 한 주 정도 사서 이게 움직임을 보고 이게 떨어지는지 움직이는지 한 2, 3일이나 3, 4일 정도 보고 우리가 그때 비중을 좀 늘리는 것도 나쁠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요즘은 좀 더 빠져요. 얘는 밀려요. 한 번 밀렸다 갈 거예요. 가긴 가요? 예, 밀렸다 가요. 예, 나쁘진 않아요. 이게 엔터주 같은 경우는 그래요? 예, 이게 네. 변동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중국에 대한 코로나 확진자가 또 많이 늘어나면서 또 봉쇄 정책가 완화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도 봐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얘는 한 번 더 밀려요. 밀렸다가 다시 반등 들어오면 위쪽으로 좀 틀 확률이 많이 있거든요. 그게
예, 한 번 더 밀리면 원가까지는 갈까요? 갈 수 있어요. 아, 예. 근데 갈 수 있는데 그럼 지금 사면 기다려야죠. 조금 더 편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타이밍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소문난 야채에 먹을 게 없다 생각하고 이게 방송에서 추천해서 TV에서 추천한 SNS에서 추천하다가 막 며칠 있다 사요. 알겠죠? 뭐 만약에 올라가면 내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고 밑에 빠지면 지금 괜찮네라고 이 가격에 사도 내가 손해를 덜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도 지금 고점에 샀기 때문에 불안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켜보고 사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한 번 더 빠질 오래 거예요, 이 걸릴까요? 종목은. 22,000원 예? 오래 걸릴까요? 그걸 제가 알까요, 모를까요? 죄송합니다. 그걸 안다면 그냥 이 종목은 월요일 아침 2시 30분에 많이 올라갈 거니까 지금 사시면 됩니다. 아무도 몰라요. 왜 그러냐면 그날 아침에 거래량을 보고 돈이 들어오는지 보고 그다음에 뉴스를 보고 이런 것들 믹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을 예측하는 거 저도 많이 틀려요. 왜 그러냐면 저도 사람인지고 그런 예제 능력은 뭐 정확히 100%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다만 이게 아침에 들어오는 거래 그다음에 돈, 그다음에 시장 분위기 이걸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걸릴까요, 늦게 걸릴까요라고 빨리 걸리면 더 살 거고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거 월요일 정도에 반등 들어요. 그럼 월요일 바로 사실 거예요. 그쵸. 그런 확률이 되게 많이 있어서 되게 조심스러워요, 저도. 누구를 컨설팅 해주고 이게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을 건데,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지 않으면 저도 많이 미안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타이밍을 잘 맞아야 돼. 한 번 더 밀렸다가 갈 거니까 그때 매수가 오면 매도를 하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이런 종목 시가총액 조금 본 것보다 아까도 서도 얘기했지만 거래소적인 확률이 더 좋아요. 올해는 거래소라는 거는 시가총액 큰 것들 있죠. 대형주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게 훨씬 더 좋고 이런 가벼운 종목들은 변동성이 세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매매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매수가 오면 그때 종목 교체하고 대형주 쪽으로 옮기세요. 그게 훨씬 더 우호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강연을 합니다. 송도 컨벤시아에서 1시에 진행하고 그다음에 문현주 멘토는 안양, 그다음에 황민영 멘토님은 천안. 전국 방방곳곳에서 우리 멘토님들이 주말에 여러분들 찾아뵈니까요. 시간 되신 분들, 주위에 계신 분들은 오셔서 아까 얘기했지만 올해의 투자 전략, 그다음 올해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신 분들은 각 장소에 1시에 가시면 우리 멘토님과 한두 시간 동안 시장 전략을 짤 수 있을 겁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제가 여러분들 돈 많이 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탬이 되도록 전략과 종목 상담을 열심히 해드릴 거니까요. 올해는 좀 여러분들도 작년보다는 시간에 대한 보상을 올해는 좀 받을 수 있도록 시장을 잘 보고 대응 전략을 잘 짠다면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를 코멘트를 많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방송 꼭 챙겨보시고 대응 전략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심히 또 상담을 하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DB 하이텍 매수가- 38,000원에 15%요. 최근에 사셨어요? 예, 최근에 샀습니다. 잘 잡으시는데. 맥점을 잡으시는 네, 보고 계셨다 사신 것 같은데요? 예, 그 36,000원에 원래 좀 잡았다가 네. 그게 쭉 추세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 39,000원인가 얼마에 또 잡았어요. 네. 그래갖고 38,000원이 된 거거든요. 네. 그래,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를 이제 매도는 언제 해야 되고 또 이걸 더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하고 지금 한번 상담 드려보는 겁니다. 아, 그래요? 저는 반도체 소부장 쪽은 모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섹터를 봤을 때 우리나라를 세계를 이끄는 거는 뭐 자동차, 반도체, 이체전지예요. 지금 중심 섹터는 그다음에 인터넷 플랫폼 정도 되거든요. 이게 중심의 섹터라고 보면 앞으로 레벨업이 될 수 있어요. 나머지 종목들은 다 조연이에요. 그러니까 잠깐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인데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반도체, 그다음에 소분장,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2차 전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는 제가 볼 땐 올해 사이클은 이 반도체 쪽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모멘텀이라면 실적단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선방했어요. 경기 상황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잘 버틴 게 반도체 소부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격이 좋아요, 아니 시장이 좋아요, 종목이 좋아요, 뭐가 좋아도 내가 들어가는 타이밍인 거잖아요. 어느 자리에 들어가냐 내가 수익이 될 수 있기도 손실이에요. 근데 지금 이 타임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되게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저라면 이게 매매의 관점이냐 투자의 관점이냐 두 개를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매매를 하냐면 짧은 매매로 단기 스윙을 해가지고 종목을 이렇게 돌려서 다른 종목을 컨택하는 게 매매라고 보면 투자로 가는 거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선생님이 투자를 할 건지 매매할 건지가부터 정해져야 돼요. 이게 얼마까지 올라갈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건 투자를 하는 건지 매매를 하는 건지 그 누구의 입장에서 내 입장, 내 주관에서 봐야 돼요. 그럼 우리 시청자님 이게 매매로 들어간 거예요? 투자로 들어간 거예요? 저는 원래 매매로 사실 들어갔어요. 그러면 뭐 실어가지고 나오시면 돼요. 물량을 더 실어가지고요. 여기 뭐냐 48,000원 정도에 오면 팔아버리세요. 48,000원. 예, 이런 거는 물량을 받아줄 수 있어요. 물량을 받아가지고 이게 물량뜨기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이런 뭐 주식하는 사람들은 이 물량을 쑥 들어가지고 시세가 팍 올라오잖아요. 6%면 되게 큰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물량을 세게 사서 단기 반등을 노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며칠 더 움직일 수 있을 때 팔고 나오면 돼요. 근데 장기적으로 갈 것도 나쁘진 않아요. 이 종목은. 내가 끌고 가도 그 제로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제로점이라는 건. 제가 작년에 다 그렇겠지만은 네. 하도양 조금 올라가서 이제 조금 더 기다리면 그렇지 않으면 쫙 빠져버리고 막 그걸 한 1년 계속 번복하니까 질려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현실주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매매하기는 되게 어려운 시장이 우리나라가. 그래서 수익 낸 김에 챙기세요라고 하는 결론을 많이 내요. 방송을 통해서. 수익 나면 파는 게 제일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 개인 투자자가 그걸 대응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되니 이건 좀 끌고 가다가 이 매매를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47,000원 정도 그 원절에서 팔고 나오면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고요. 돈 많이 버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JW 중에서 할게요. 매수가 비중은요? 21,200원에 20%.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중해제약이 파이프라인이 되게 많거든요. 좋아요. 네. 뭐 통풍이라든가 뭐 네. 임상 3상 들어가 있고 네, 뭐 맞아요. 탈모라든가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는데 뭐 다른 제약주보다 실적도 괜찮고 하는데 못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매도가를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잘 몰라서 좀 전화드렸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투자하신 기술 이전 얘기도 있긴 하던데 이번에 JP 컨퍼런스에 내용이 있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이 왜 안 가냐라고 했을 때는 제약 업종이잖아요. 제약 업종 중심 섹터를 뭐라고 보냐면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 놓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심의 가장 큰 그 중심에 있는 이 기업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이쪽이 어떻게 퍼포먼스가 나냐에 따라서 이 중소형주들이 많이 태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셀트리온을 상담했겠지만 올해는 제약 바이오를 좀 잘 봐야 돼요. 이게 주기적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얼마나 선까지요? 저는 25,000원? 25,000원. 25,000원 넘어가면 그때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제 눈에는 3만 원까지 보이거든요.
제 눈에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적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세거든요. 이런 종목들은 제약바이오 특징이 있어요. 특징은 뭐냐? 탄력이 좋아요. 탄력이 뭔지 아시죠? 예, 예. 한번 튀어 올라올 때 세게 움직여요.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이슈에 따라서 막 강하게 움직이는 경우에는 막 20%, 막 10% 막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탄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세게 움직이는 이 종목은 18%까지 나와요. 이 탄력이 좋은 종목이에요. 탄력이 좋다는 거는 강하게 들어올릴 수 있다는 거죠. 이슈에 따라서 16%까지 움직여요. 그러면 요 라인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24,000원 요 라인인데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업사이클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팔 필요는 없고 25,000원 넘어가면 전화 한번 주시겠어요? 아, 예. 그때까지 갖고 있어요. 팔지 마요. 아, 예. 제가 볼 때는 주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제약 이 종목뿐만 아니라 제약 업종의 주기는 오래일 것 같긴 해요. 이게 뭐 추세를 만들어서 막 주도주가 되기에는 좀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의 과대 낙폭에 대한 중간값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다른 종목이 올라온다고 버리지 말고 그 라인을 보고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25,000원 되면 꼭 한번 전화 주세요. 아, 예. 힘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고요.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대성산업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4,330원에 30%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가스 업종 중에 제일 많이 떨어졌고 또 액면가보다 조금 더 떨어졌길래 샀는데. 그래요. 주식 어렵죠? 네,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네? 계속 떨어져가지고. 이제 올라갈 건데. 네, 조금, 네, 이제 추세를 조금 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주식한 지 오래됐어요? 조금, 아니요, 한 1년 반? 공부하셨어요? 좀 하니까 좀 보여요? 네, 조금, 네, 멘토님. 네. 네, 방송 맨날 보는데. 그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요. 네네. 이런 거는, 그러니까 다음에 살 때는 우리가 네. 볼 때 이제 시가총액을 보시죠. 네네. 시가총액은 이 추세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조그만 네. 것들은 이렇게 5,000원 밑에는 조그만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종목은 네. 아무 때나 움직이지 않아요. 이슈가 있을 때만 움직여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슈가 네. 없으면 움직이질 않아요. 네네. 그래서 다음에는 살 때는 이 배열을 네. 잘 봐야 돼요. 이런 종목들은 네네네. 지금 이거 무슨 배열이에요? 아직 역배열이요. 그렇죠. 역배열은 시세가 안 나요. 왜 그러냐? 역배열이라는 거는 수급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거 보면 정배열 구간에서는 어때요? 이게 거래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그 주가를 네네. 끌어올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시가총액 조그만 거는. 네네. 그래서 어느 위치에서 네. 사냐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우리가 네. 처음에 공부하신 분은 싸니까 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네네. 다음에는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건 정배열 초입 구간이라 그래요. 정배열 초입 구간은 아까 제가 상담할 때 DNC 미디어 이런 것들 보면 여기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네네. 자리잖아요. 여기 이렇게. 네네네. 이렇게 60일선 살아있고 정배열이 만들어지는 자리에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다음에 네네. 팁을 드리자면 이런 역배열에서는 하지 말고 이 정배열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좋고요. 한 번 더 들어오면 네. 4,500원에 배도하시면 돼요. 거기까지 한 번 더 있어요. 거기 팔면 돼요. 한 번 더 있어요? 한 번 더 있어요. 이건 기술적 네. 반등이 들어와요. 그때 팔고 다음에는 매수할 때는 네네네네. 정배열 초입 구간에서 매수하는 게 좋아요. 시가총액 조그만 것들은. 그다음에 네네. 큰 대형주는 역배열에서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대형주는 쌀 때 사고 이 시가총액 네. 작은 코스닥과 시가총액 작은 것들은 위에서 사는 게 나아요. 정배열 시작될 때 그게 좀 더 유리해 네네. 보여요.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어느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을까요? 큐렉소예요. 매수가 비중은요? 6,850원에 50%예요. 이 종목은 무슨 관련인지 알죠? 네네. 무슨 관련인지요? 관절 로봇으로. 네, 맞아요. 근데 안 가죠. 버티는- 네. 잘 안 움직이죠. 정말 안 움직이더라고요. 왜 안 움직일까요? 그걸 몰라서 멘토님께 전화드렸습니다. 그래요.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이게 큐렉소 쪽은 삼성중공업종하고 이게 로봇 관련주로 엮여갖고 삼성하고 약간 이게 모멘텀이 있어요, 이 종목이. 네. 그래서 많이 안 알려준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 종목이. 이제 로봇은 이게 최근에 레인보우라고 이게 그 최근에 그 삼성의 투자 때문에 많이 움직였던 종목 아시죠? 네네. 로보틱스 이쪽 강하게 움직였거든 이게.
근데 이 네. 큐렉스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이 관절 로봇을 잘 만들어요. 근데 이 모멘텀이 올해는 로봇 관련주가 잘 보여 중에 하나인데 네. 이 종목을 좀 잘 봐야 돼요. 나쁘진 않아요, 이게. 근데 다만 지금 알려지지 않고 있어서 움직이점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보면 네. 박스권에서 1년 내내 저울질 했잖아요. 움직이지 않고 계속 그렇게 어때요? 저울질만 했어요. 그죠? 근데 네네. 봐봐요. 여기 보면 뭐 이게 수급이잖아요. 네. 조금씩 누가 모아요?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모아가요. 네.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중장기 스몰캡으로 보시고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나쁘진 않아요. 올해는 좀 네.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네. 거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8,200원 넘어가면 이쪽으로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네. 끌고 가보세요. 올해는 로봇 관련주 하나 집어넣는다 그러면 큐렉스도 네. 괜찮은 기업 중에 하나예요. SPG 뭐 네. 이런 것도 있지만 삼성과 관련돼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좀 잘 보는 게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관절 로봇 쪽으로 큐렉스 쪽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올해는 뭐 네. 그냥 끌고 가는 거 어떨까요? 나쁘지 않아요. 좋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얼마까지 일단은 갈 수 있을까요? 8,200원 넘어가야 돼요. 근데 8,300원, 500원만 맞고 오면 두들겨 맞고 계속 내려오더라고요. 네, 그죠? 얘도 이제 힘들게 2년째, 3년째 보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 여기 매물이라 그래요. 여기 매물이라 그러죠. 네. 여기 보면 여기 근데 여기 요 라인인 거잖아요. 여기 계속 요 라인에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네. 올해는 사이클이 좋아요. 이게 봐봐. 이렇게 네. 이렇게 되는 사이클이잖아요. 더블 사이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올해는 좀 좋을 것 같으니까 요 라인 넘을 거예요. 그러니까 갖고 있어 봐봐요. 모멘텀이 로봇 관련주는 계속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올해는 로봇 관련주도 포트에 있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8,000원 넘어가면 전화 한번 주세요. 네, 그리고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게 거래량이 왜 이렇게 없을까요? 관심이 없어서인가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뭐냐면, 너무 없더라고요. 네. 유통 물량이 작고 그다음에 네. 이 스몰캡 종목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거래라는 거는 인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인기가 있는데 소문이 안 나거나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경우는 아는 사람만 살 거잖아요. 그런 네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장에 안 알려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로봇 관련주를 제가 다 분석을 해봤거든요. 네. 그 종류에 하나가 있는 게 큐렉스예요. 이 종목도 로봇 관련주에 포함이 돼 있고 그러니까 좀 알려지지 않은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은 물량이 많이 채워지면 이렇게 거래가 매집이 들어오고 여기 매집이 들어오고 여기 매집이 들어와 있잖아요. 누군가는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슈가 되면 한번 튀어 올라올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잘 네. 보면 돼요. 거래는 언제든지 인기가 있으면 거래는 터지게 마련이에요. 네. 그래서 좀 들고 있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좀 더 힘내면 8,000원 넘어가면 꼭 연락 한번 주시고요.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우 멘토입니다. 아,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어느 종목이세요? 예, 한정기술요. 한정기술 매수가 비중은요? 69,000원에 30%. 아, 그래요? 최근에 좀 사신 지 좀 되셨죠? 작년에 사가지고, 앞전에 한 69,500원인가 한번 갔었고, 69,500원 갔을 때 제가 네. 그냥 망설이 못 파는 다시 또 떨어졌다 다시 요즘 조금 좀 움직이더라고요. 네, 그냥 갖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팔지 마세요. 예, 선생님, 그럼 요거 매도를 얼마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좀 더 들고 갔다가 8만 원 정도 잡으시면 안 될까요? 맞습니다. 그래 제가 그걸 정부 추천을 듣고 샀거든요. 아, 어디서요? 누가 추천해 줬나 보다. 8만, 예. 8만 원대가 이게 매물대라고 흔히들 해요. 예, 차트 예, 보는 예. 사람은 그럼 또- 8만 원이라고 하는데 예, 예. 여기를 뛰어 예, 예. 넘어가야 돼요. 근데 이번에는 업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이클 예, 조정 예. 구간이거든요. 이 박스권이에요. 이렇게 박스권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근데 예, 이 원전 예. 관련주, 원전 해철 기술 관련주는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한전기술 예, 예. 뭐 이런 한전 관련주들은 한 번 더 강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갖고 네, 있는 게 그 훨씬 더 선생님, 좋아요. 네. 예, 선생님 또 재밌는 게 제가 창원 STX 엔진을 다니는데 네. 그래서 STX 엔진을 10,000원대 잡아가지고 17,000원에서 18,000원에 이익을 보고 그 금액 가지고 저 한전 기술을 샀거든요.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8만 원까지는 홀딩 하시면 될 것 예, 같아요. 그러고 나머지도 그러고 또 STX 엔진을 또 12,000원에 또 잡았거든요. 네. 그 STX 엔진은 제가 다니는 회사라서 이게 감이 오더라고 이게 주식을 해보니까. 패턴. 그러니까 똑같이 패턴대로 예, 움직여요. 사람들이 사는 거기 예, 예. 때문에. 네.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좀 많이 좀 도움 됐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8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8만 원 되시면 전화 한번 주세요.
예,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받아 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저 동원 시스템저. 네, 반갑습니다. 동원 시스템즈 매수가 예, 비중은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좀 떨립니다. 처음 전화하니까. 아, 근데 이 종목이 안 좋아서 어떡하냐. 매수가 비중은요? 44,000원, 45,000원에 30%요. 이거는 꺾였어요. 꺾였다고 얘기하거든요. 예, 꺾인 종목이라 이거는 반등 들어오면 종목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추세를 보거든요. 추세 라인이라 그래요. 이제 꺾이는 자리예요. 이제 나 떨어질 겁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은 35,000원까지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고점이 71,000원이거든요. 71,000원에서 50% 빠진다면 35,000원대예요. 거기서 언더퍼폼 났고 추세 자체가 이게 13,000원에서 70,000원까지 움직이는 조식이거든요. 여기 보면 13,000원부터 시작해서 2년 내내 올랐어요. 70,000원까지 찍고 지금 내려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반등 들어오면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실적 가지고 예, 실적 가지고 매매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 다운 사이클이에요. 실적이 좋으면 피크아웃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43,000원 여기까지 반등이 들어오면 종목 교체하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이걸 가지고 시간을 줄 바에는 다른 밑에서 움직이는 대형주 위쪽 그 중소형도 단들이 너무 많거든요. 굳이 이거 다운 사이클에 들어간 종목을 굳이 가지고 있는 거는 시간적인 소요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을 43,000원 정도 오르면 종목 교체하는 의견 드릴게요. 근데 2차 전지, 이번에 알림 박을 한다 하길래 그래도 좀 도와줄 게 했는데, 이게 너무 그래도 없고 이러니까 너무 답답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사람들 파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많이 움직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우리가 이게 모멘텀을 보는 게 아니라 위치를 보는 게 나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대응하시기 바라요. 자, 마지막 전화입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어느 종목이세요? 예, 그 하이드럴 리튬인데요. 한 26,500원에 10% 갖고 있걸랑요. 이거 무섭지 않으세요? 괜찮으시겠어요? 예, 비중이 한 10%라서 한번 견뎌볼 만한 것 같아요. 예, 견뎌볼 수 있어요. 한 번 더 있어요. 이거는 저는 단기 매매 해야 돼요. 뭐 이거는 장기 매매보다는 한 번 더 있어요. 여기는 28,000원, 29,000원까지 한번 튀어올 거예요. 그때 매도 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종목은 고점짜리 때거든요. 좋다 폈다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가 깨진 게 아니거든요. 이런 거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들고 있지 말고 이거 위쪽에서는 3만 원 라인이거든요. 머리 3청장이라 그래요. 머리 3개 맞으면 이 종목은 빠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위쪽 라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9,000원, 28,000원 그때 파시고 밀리더라도 한 번 더 들어올릴 때 적당한 선에서 수익 나면 빨리빨리 팔고 사고 하는 종목이라 매매의 관점으로 봐야지 다른 쪽으로 보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번 하시면 돼. 한 번 더 있어요. 그때 딱 팔고 나왔다가 또 떨어지면 밑에서 단기 매매. 이렇게 단기적으로 탁탁탁 쉬고 나온 종목이고 한 번 더 위쪽으로 있으니까 그때 파셔야 돼요. 그 28,000원이나 29,000원 그거 그 정도 라인까지 한 번 들어올 수 있어요. 아직 안 죽었어요.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이 정도는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튀어올릴 때 매매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슈와 테마 쪽으로 많이 붙은 거라 눈에 보이는 거는 없어요. 숫자도 보이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기대감으로 많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테마로 붙여갖고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테마로 끝내야지 나중에 되면 정말 고생을 많이 할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보면 신풍제약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옛날에 신풍제약 기억나세요? 네네네. 지금 지금 엄청 무섭게 지금 돼 있잖아요. 상황 보면 이렇게 됐잖아요. 이거. 네네. 예,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짧게 대응하시기 바래요. 예, 멘토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을 하네요. 오늘 시간 되시는 분들은 인천에 계신 분들은 인천 컨벤션에서 1시에 강연회 하니까 많이 오시고요.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